전 세계 경제와 문화, 국방 모두 미국이 최고라고. 아니, 미국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국가도 있어. 그런 나라를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나는 100만 유튜버라고. 한국은 총도 없이 밤에 다 벗고 돌아다닌다며? 한국은 너가 얕잡아 볼 국가가 아닌 뛰어난 국가야. 뛰어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비해 나은 점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비교 대상이 필요한 말로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 뛰어나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의 뛰어난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그녀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보다 형편없는 모습들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똑같겠거니 생각했던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체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험에 푹 빠져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상상은 생각만 해도 궁금증을 불러왔거든요. 지루했던 순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선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계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이웃나라에 여행 갔던 20살의 첫 여행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까운 거리였지만 늘 상상으로만 머물렀던 나라에 직접 간다는 건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죠. 저는 제가 경험한 걸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인터넷에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여행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좀 더 활성화된 채널을 꿈꿨지만 이상과 현실은 항상 거리감이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여행 다니는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닌 좀 더 독보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몇 날 며칠 분석을 해본 결과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영상이었죠.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했고 밋밋하고 별다른 자극이 없는 영상보다 짜릿하고 재밌는 영상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다 옛 조상들이 살던 시기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이 사는 시대에 미국은 상당한 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국가였죠. 물론 지금도 힘이 센 국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옛 조상들이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의 위상을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렇기에 제가 생각한 콘텐츠 방향은 미국이 우위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녀도 사실 미국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발전된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자 여행지를 결정하는 건 쉽더군요. 아무래도 유럽 쪽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어서 크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긴 어려웠거든요. 주변 국가들의 사정도 잘 알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해 콘텐츠로 제작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 눈에 들어온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지만 서양처럼 발전된 나라를 찾기 힘들다는 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특히 중국이 그랬죠.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베이징 올림픽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제가 원하는 영상이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제가 여행지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초보 유튜버로 아직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아서 여행 경비를 모두 사비로 써야 했거든요. 잘못된 선택으로 영상을 뽑지 못한다면 투자 가치도 없어서 여차하면 여행 일정을 줄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중국은 제 콘텐츠를 촬영하기 너무 적절한 장소였어요.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모든 면에서 미국이 훨씬 월등했거든요. 사실 이건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을 다녀온 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화장실 문제인데요. 미국 화장실은 사실 청결 수준을 따진다면 좋다고 할 순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으니 어쩔 수 없죠.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나 휴지가 가득 찬 휴지통은 미국 공용 화장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으로 이 부분이 중국에서 비교 대상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말 상상 이상의 나라였어요.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지 않다는 이중법적 논리로 따지고 들기엔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화장실 중 과반수 이상이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장소에서 볼일을 본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했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물도 마음대로 내릴 수 없었어요. 여러 명이 이용한 뒤에 한 번에 물을 내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그때마다 물을 내린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당연히 청소를 자주 하지 못해 지저분했던 미국 화장실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중국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뒤섞여 볼일을 보고 있었고 물을 내리지 않아 인분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니까요. 촬영하면서도 너무 자극적이고 지저분한 영상들이 많아 모든 걸 100% 내보내진 못했지만 여행 도중 올린 영상은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이나 시리즈처럼 중국 여행을 하며 겪었던 모든 불편함들을 미국과 비교하며 올리기 시작했죠. 길을 나가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거리는 미국이 얼마나 신사의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중국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여행 덕분에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컨셉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유튜브 행사가 열렸어요. 인기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맥을 쌓는 자리였죠. 저는 거기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면 참가할 수 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유튜버를 직접 보니 연예인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마다 인기 있는 채널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유심히 보며 저 역시도 멀지 않아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죠. 그때 유일하게 저의 심기를 건드는 한 여성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녀는 렉시였는데 저처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수가 아닌 한국 가수를 두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죠. K-팝이 대세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K-팝처럼 한국을 주제로 만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렉시가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그거와 별개로 렉시와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렉시는 상냥했고 착하고 친절해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저의 생각을 렉시에게 전했어요. 미국에도 좋은 가수들이 많은데 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해 영상을 만드는지 렉시의 재능이 아깝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렉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지 물으며 가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가본 적 없다고 말하며 얼마 전 근처 나라인 중국을 다녀왔는데 한국은 안 가봐도 너무 뻔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제 말을 들은 렉시는 귀엽게 웃으며 한국에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죠. 저는 렉시를 바라보며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귀엽게 웃는 렉시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저 역시 마주보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렉시는 나중에 꼭 한국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얼떨결에 다음 약속을 잡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전 렉시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렉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을 지녔는지 렉시와 함께 있으면 제가 무장해제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했고 한국 역시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미국이 얼마나 월등한 나라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죠. 오히려 렉시가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생각을 바꾸어 미국 가수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영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내려 주위를 둘러봤을 때 전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을 때도 공항이 이렇게 크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공항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나 봐요. 렉시가 옆에서 웃으며 한국 인천공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항이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을 갈 일 있으면 한국 공항을 경유해 가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항하는 비행기가 훨씬 한국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규모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했던 공항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기 때문이죠. 공항 내부에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며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신기해서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내심 속으로 더러운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은 어쩔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좋은 향기가 났거든요. 화장실은 이제 막 청소를 끝냈는지 청소하시는 분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 청소 시간에 맞춰 화장실을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시간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니었죠. 화장실 입구에 시간대별로 화장실 청결 상태를 체크하는 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알았어요. 한국은 매 시간 청소하고 화장지나 비누 같은 물품이 떨어지지 않았나 체크한다는 건 말입니다.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신경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예상했던 나라와 정반대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자극적인 영상으로 미국의 월등함을 알려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불편한 나라라고 알리는 셈이었죠. 문득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론적으로 자극적인 포인트는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 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국적도 다양한 것 같았어요. 생김새를 보면 그들이 모두 세계 각국에서 한국 여행을 왔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연신 감탄을 하며 렉시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승강장에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을 방문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관광할 수 있었는데 그건 영어 표지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 정류장에도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죠. 걸어서 5분 거리마다 편의점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 구매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세계로 선진국에 온 느낌이었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서 본받아야 할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렉시가 들어왔어요. 여행의 즐거움은 밤에 맥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해 저 역시 반가움에 들어오라고 말했는데요. 렉시는 오히려 숙소에 있기 아까우니 밖에 나가자고 말했죠. 저는 이미 밤 9시를 넘어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늦은 밤 문을 연 상가도 없겠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렉시는 웃으며 나가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우선 숙소 앞에만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금방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그런 일로 한국까지 여행 와 서로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숙소 밖에 나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더군요. 상가는 문을 닫은 곳들이 덜어 보였지만 길거리의 70% 이상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순찰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환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몇 개국을 여행했지만 늘 밤 9시가 되면 당연히 숙소 밖을 나가지 못했기에 한국의 밤거리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로 좁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게 되었죠. 결국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생각나지 않는 여행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한국 여행을 즐기며 한국에서 느끼고
본 모습들을 기록하는 정말 다른 여행 유튜버들이 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솔직히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제 진심이 묻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따라하긴 어려울 거예요. 거기엔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이나 배려 질서를 지키는 모습 등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렉시 덕분에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면서 앞으로 여행 콘텐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한 이상 미국이 좋다는 영상을 제작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론 한국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렉시처럼 한국 여행기에 대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들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여행 덕분에 미국보다 뛰어난 문화를 가진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껏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음악을 대표하는 빌보드 차트와 전 세계 배우들이 있는 할리우드 등 흥미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다양한 문화에 매료되는 동안 미국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는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부터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악까지 미국 젊은 층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이 미국 전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은 본받고 싶고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미국에 잘 전파해줬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 프랑스의 병원의 한 병실에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딸을 등지고 누운 아버지에게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의 호텔 채용에 합격한 딸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입을 꾹 닫아 버리셨죠. 과연 딸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의 호텔리어 샤르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의 고등학교 친구 20살 샤르망이에요. 지금은 파리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프론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프랑스를 방문하려 계획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검색하시면서 저희 호텔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름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오늘도 고된 일이 끝나고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저는 책상에 앉아 쌓여있는 고지서와 의료 기록들을 바라보며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20살의 나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저는 호텔리어로서 열심히 일하고는 있었지만 저의 적은 수입으로는 생활비만을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뿐 아프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립적이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여성으로 자라게 되었죠. 그런 제가 눈앞에 놓인 고지서들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몇 달째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머니께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까지 치료로 저희의 저축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저는 초과 근무도 하고 가능한 한 추가 근무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제는 좀 더 많이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일하려고 계획했어요.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가장 친했던 제 친구 나나가 항상 일본의 장점을 많이 말해주었거든요. 들으면서 언젠가는 일본으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일본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잖아요.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본의 호텔 채용 가능 자리에 지원을 했죠. 정말 보이는 건 다 넣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들은 모두 죄송합니다 뿐이었죠.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일하던 제 친구가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한국의 높은 연봉과 훌륭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그 친구는 한국의 발달된 의료 체계와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강한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사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 152달러에서 2020년 3만 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정말 놀라운 발전의 증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형성된 얕은 편견들도 한 몫을 하기는 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대학 시절 나나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나나는 대학 시절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다녀와서 치를 떨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한국은 정말 너무 더러워. 만약 길거리를 보면 너도 깜짝 놀랄 거야. 쓰레기 천지더라니까. 쓰레기뿐만이 아니야. 냄새도 계속해서 올라와. 한국인들은 거리에서 용변을 보나봐. 나나가 이야기했죠. 일본 길거리에서는 침 뱉은 자국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확실히 후진국은 티가 나는 것 같아. 나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한국은 더러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최고급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인 고객분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프랑스는 예전보다 한국인 고객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객분께서 갑자기 다른 호텔로 가게 되었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박박 우기지 않겠어요. 저는 규정상 당일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은 다른 호텔로 가야만 한다면서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끊지 않아 결국 총지배인님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진상을 한두 번 마주한 건 아니지만 해외에 와서까지 시간을 빼앗으며 자신의 상황만 내세우는 한국인을 만나고 나니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떤 한국인은 방에 수건을 훔쳐갔더라고요. 정말 손버릇까지 최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험과 이야기들로 인해 생긴 편견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뒤에 연봉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와우, 저는 그 순간 책상 위에 쌓여가는 고지서들을 보며 더 이상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내내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는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편견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돈뿐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할수록 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 첨단 기술 그리고 번창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또한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의 K-팝과 K-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도 훨씬 늘어 호텔과 숙소들도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더군요. 틀에 박힌 호텔이 아닌 한옥으로 호텔을 인테리어를 한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 만든 롯데호텔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호텔이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점점 접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마침내 결과 발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지 않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얼른 이 소식을 엄마에게 전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엄마가 있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저 한국에 있는 호텔에 합격했어요.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병 치료도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한국 그러자 엄마는 저를 뿌리치더니 냉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시더군요. 응, 한국.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라니 미쳤니?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데 한국을 가.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엄마가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가 반대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가 축하해 줄 알았는데 제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 아니니, 그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대체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야? 가서 고생만 할 게 뻔하다. 절대 안 돼. 엄마는 말하더니 뒤로 휙 하고 돌아 누워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억울하기도 했어요. 엄마의 병 치료를 위해서 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실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엄마라고 말하며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순위로 12위라는 사실.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편리한 교통시설과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저는 엄마가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제 전부인데 엄마가 꼭 나았으면 좋겠어요. 위험하면 바로 돌아올게요. 매일매일 전화 드릴게요. 허락해주세요. 엄마, 결국 제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자 엄마도 흐느끼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저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너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단 말이니?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다녀오렴. 대신 꼭 몸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마지막으로 진한 포옹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붙어 있으면서 지금 직장의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한 짐을 싸고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하면서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출국 전날 엄마와 다시 한번 눈물의 포옹을 한 뒤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해서 꼭 엄마를 낫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 번의 경유를 포함해서 약 10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처음 보게 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편의시설을 갖춘 분비는 터미널은 프랑스의 아늑하고 작은 공항과는 너무 달랐어요.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깨끗한 바닥,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공항 안 음식점들, 수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명품관들, 그리고 최신식 키오스크까지. 저는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죠. 짐을 찾고 나온 공항 밖에는 낯선 사람들과 생소한 소음들로 가득 찬 풍경이 펼쳐졌어요. 언어의 장벽이 바로 다가왔고 주변의 표지판과 안내 방송을 이해하려 애쓰는 제 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죠. 출발 전에 기초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공부했었지만 현실에 직면하자 적절한 단어들을 찾는 게 버거웠어요. 어찌어찌 수도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 가는 버스를 찾아 탑승하게 되었어요. 거리를 지나며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 네온사인들, 활기찬 도시를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고향의 조용한 마을과 구릉진 언덕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마침내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멋진 전망에 기분 좋게 놀랐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집처럼 느낄 수 있는 모든 필수품들이 갖춰져 있었죠. 짐을 풀면서 저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거대한 모험을 했고 이제 제 삶의 새 장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날 저는 동대 입구역에 위치한 유명 호텔인 신라호텔에 첫 출근을 했어요. 호텔 앞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서요. 앞쪽은 한국의 전통기와집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뒤에는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호텔 건물이 솟아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와 전통의 환상적인 조화를 보며 제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일을 시작한 첫 몇 주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빠른 속도와 높은 서비스 기준은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동료들을 따라잡고 호텔 운영의 세세함을 익히려 장시간 근무하는 일이 태반이었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텔에서 목격한 기술과 혁신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또 저는 한국이 최첨단 시설과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로 호텔 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의 관광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어요. 지금도 점점 더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틈틈이 도시 구경도 시작했어요. 서울은 저희 신라 호텔과 같이 고대 전통과 현대의 혁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대도시였어요. 저는 경복궁 같은 역사적인 고궁을 방문하며 섬세한 건축과 평온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다가도 명동이나 강남과 같은 활기찬 지역에서는 고급 패션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또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였어요. 광범위한 버스와 지하철 네트워크를 갖춘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깨끗했으며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한 저렴한 대중교통비와 환승제도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하면서도 비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어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KTX, 고속철도나 인천대교와 같은 프로젝트에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확실히 투자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묻은 서울의 풍경과 소리맛에 빠져들면서 어느새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이끌렸어요. 직장과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서서히 낯선 곳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버거워 느껴질 때가 있었고 익숙한 고향이 그리워지곤 했죠. 하지만 낙담할 때마다 이 한국행을 결심했던 이유를 떠올렸어요.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께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힘을 내서 하루하루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며 이 놀라운 나라가 주는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흘러가면서 서울에서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의 업무는 힘들었지만 한국의 유명한 서비스 산업과 높은 기준에 대해 배우는 게 많았죠. 저는 항상 강한 직업 윤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한국인 동료들의 근면함은 그것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들은 헌신적이고 능률적이며 항상 완벽을 추구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어만 하는 고객과 소통하는데 애를 먹고 있을 때 용수 씨라는 동료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는 인내심을 갖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역해주고 그 상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줬죠. 이후 용수 씨는 저를 따로 불러 휴식 시간에 한국어를 더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아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용수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다른 면모들도 소개해줬어요. 한국 사회에서 존중과 위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적절한 높임말을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었죠. 또한 맛있는 불고기부터 매운 김치까지 한국 요리의 매력적인 세계로 안내해 주기도 했어요. 용수 씨와 다른 동료들 덕분에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낯선 나라에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죠. 식사와 친목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차 이 낯선 곳에서 공동체 의식을 쌓아나갔어요. 어느 주말 용수 씨는 강원도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인 고향에 저를 초대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를 몰며 한국 시골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었죠. 푸르른 산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아담한 전통 가옥들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용수 씨의 마을에서 저는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환영받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전통적인 한국의 정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전통놀이도 하고 심지어 한국 문화를 수세기 동안 형성해온 고대 불교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역 사찰도 방문했어요. 용수 씨 가족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너지고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관용,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깊은 감사로 대체되었죠. 서울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호기심과 개방적인 자세로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부터 현대 팝아트의 역동성까지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았죠. 또한 최첨단 스타트업들과 혁신적인 제품들로 가득한 활기찬 기술 현장도 발견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집중하며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기술과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5% 이상이었죠.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빠져들면서 이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의 어려움까지 믿을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한 나라. 한국인들의 헌신과 창의성 그리고 회복한 역성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런데도 한국의 진보와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제가 이곳에 온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매달 번 돈을 고향에 보내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불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노력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동기부여를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 준 게 아니라 소속감과 개인적 성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도 선사했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든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놀라운 나라와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들이 자리할 거예요. 한국에서 진정 제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제 세계를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프랑스에 있는 언니였는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수술 비용이 엄청나서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죠.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 찰나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분리되어 무력하고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린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제게도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국의 높은 임금 덕분에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죠. 더욱이 한국인 동료들은 예산 책정과 재정 계획에 대한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어요. 예전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죠. 주저없이 모아둔 돈 전부를 어머니의 수술비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앞으로 한동안 긴축 재정으로 살아야겠지만 가족의 안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송금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제게 준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더 높은 임금과 얻은 재정 지식이 없었다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를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믿음의 도약이 인생의 흐름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후 며칠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제 걱정을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으며 심지어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까지 찾아주었죠. 그들의 친절과 관용에 깊이 감동했고 이 낯선 땅에서 맺은 우정과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향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호텔 일에 새로운 각오로 임했어요. 제가 보낸 시간과 도움 준 모든 고객들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 회복력과 적응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기쁨의 참 목소리를 듣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해냈어요. 한국이 제게 준 기회와 경험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건 제 자신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고 견문을 넓히며 성장하는 여정이었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 힘을 찾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방인으로 이 나라에 왔지만 한국인들의 친절과 관용 덕분에 제2의 고향을 찾았죠. 성장하고 배우며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곳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거라 다짐했어요. 문화관 가교 역할을 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바꾼 이 놀라운 여정과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니 나라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이랑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너는 너만 잘난 줄 알지? 한국 인성 진짜 최악이구나. 긴장감이 느껴지는 미국 유명 대학교의 작업실 안 2명의 여대생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번 중간고사 대체팀 프로젝트로 인해 파트너가 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학생이 참다 화를 내버리고 마네요. 파트너인 한국인 학생이 너무 과하게 자신이 옳다고 여긴다고 느낀 이 학생은 이제껏 참았던 걸 모두 토해내는 듯해 보이죠. 결국 작업은 중단이 되고 이 한국인 학생은 조심스럽게 화를 낸 학생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과연 이 둘은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국에서 온 건축공학과 신입생 티파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버드 건축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티파니라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왔답니다. 하버드에 다니게 된 지는 아직 3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도 꿈에 그리던 하버드 건축학과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저는 진로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고하게 빠르게 정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걷거나 가족과 여행을 갈 때면 멋진 풍경이나 즐거운 경험보다는 그곳에 있는 건축물들에 더욱더 관심이 갔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건축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상상하는 건축물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또 언젠가는 제가 직접 살 집을 만드는 것이 꿈이기도 했죠. 그런 꿈을 꾸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공학과에 진학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꼭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목표로 두었어요. 제 청소년기는 하버드 건축공학학과에 진학하는 데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꿈에 그리던 하버드 대학에서 건축 수업을 듣고 있다니요.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더욱더 많은 건축물들을 접하는 것이 저를 즐겁게 만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고대 한국 사찰의 우아한 곡선과 균형 잡힌 디자인에 대해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오늘도 사찰, 지붕의 정교한 디테일과 건물 배치의 조화로움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축물 사진들을 보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죠. 이번 중간고사는 팀 프로젝트로 과제로 대체해서 진행할 거야. 주제는 전통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식 건물을 만드는 거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만들게 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한 파트너들을 불러줄 테니 다들 집중 순간. 저는 누구와 짝이 될지에 대해 약간 겁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친구를 사귀기는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유치해 보이기도 했었고 제 관심사는 온통 건축물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미국인이 아닌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도 혼자서 잘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게 팀 프로젝트라니요. 누군가와 짝을 지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이런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름들을 호명하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굳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죠. 티파니와 김진기 교수님께서 드디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파트너 이름을 들은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녀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어요. 한국에서 온 우수한 교환학생으로 그 친구의 건축 설계는 언제나 최고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과 작업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능력 있는 친구에 대한 질투심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 같았죠. 심지어 팀 프로젝트인데. 저는 같이 하는 파트너에게 절대로 학업적으로는 밀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와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그녀의 파트너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건축물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끌리긴 했지만 한국이요.
제대로 찾아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서양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야 하겠지만 뭐랄까 관심이 가지를 않는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한국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제 관심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과연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것 자체도 싫은데 냄새까지 참으면서 한다면 제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모로 제가 빚지는 장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기의 성적과 능력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도 있었어요. 주제가 한국 건축물인데 진기는 한국에서 온 친구였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어떻게 진기에게 다가가야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덕분에 그날의 수업은 처음으로 기억에 잘 남지 않게 되었죠. 마침내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한두 명씩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 노트의 수업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기 밝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깜짝이야 속으로 놀라면서 저는 코를 막는 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마늘 냄새가 날 텐데 저는 무방비 상태로 진기를 맞이하게 되며 냄새를 깊게 코고 빨아들이고 말았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다행히 진기에게서는 좋은 냄새만이 나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제서야 저는 표정을 풀고 진기를 마주하고 서 있을 수 있었죠. 안녕, 너가 티파니 맞지? 나는 진기라고 해.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번 프로젝트를 너와 함께 작업하게 돼서 너무 기대돼.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응, 나도 반가워. 나는 티파니야. 같이 프로젝트 마무리 잘해보자. 저는 애써 웃으며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결국 진기와 함께 강의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혼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진기는 나오는 내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녀의 창의적인 비전에는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저를 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기도 했죠. 서로 다른 관점과 실력을 가진 사람과 작업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열등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경험인 것 같기도 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진기와 저는 도서관과 디자인실에서 자주 만나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들을 스케치했어요. 진기는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작품을 스케치하며 저에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는 했어요. 진기가 가져온 스케치나 아이디어들은 전부 대단했죠.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열등감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 함께 한국 건축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티파니, 난 어릴 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물이 특별한지 전혀 알지 못했어. 당연한 거라고 봤거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의 건축물들을 보고 나니 우리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 건물 하나하나에 수백 년의 역사와 예술성 상징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해. 진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그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었어요. 제 머릿속은 단지 어떻게 한국적인 것을 더 파고들고 살려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 진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티파니,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데 전통 음식이랑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던데. 우리 같이 가보는 건 어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는 기회가 될 거야.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진기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진기과 순전히 직업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기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확실히 한국에 대한 문화를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는 것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같이 한번 가보자. 제가 고민을 하다 말했어요. 그러자 진기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잘됐다.
분명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티파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나는 너와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 기뻐. 나와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아 순간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진기를 지그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진기의 말에는 확실하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면 항상 딱딱하게 굴었던 저에게 자상하고 친근하게 진기는 항상 다가와 주었어요. 그런 진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진기의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모습들이 순간 부끄러워졌죠. 저는 조금 더 진기에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적극성, 진심 어린 말들과 열정이 점점 제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죠. 며칠 뒤 진기와 함께 가기로 한 한국문화축제 날이 되었어요. 저는 진기와 함께 북적이는 캠퍼스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축제는 크게 열리고 있었어요. 누가 주최한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축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고소한 요리 냄새와 전통 북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예품과 서예 작품이 부스마다 가득했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도 볼 수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낯설어서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생소한 모든 풍경과 소리 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진기가 저를 부스 하나하나로 데리고 가며 각 전시품과 풍습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저는 그 열정에 점점 빠져들 수가 있었어요. 티파니 이 아름다운 보자기 좀 봐. 진기하기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를 들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선물을 포장을 하기도 하고 예술품으로도 보기도 해. 이 바느질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의 의미와 기원이 담겨 있어 정교한 자수를 손으로 더듬어 보며 저는 그 정성에 탐복했죠. 저는 한국을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기는 한국 문화에 이토록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진기와 저는 부스에서 매운 떡볶이와 군만두 등을 맛보며 그녀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릴 때 경복궁이나 민속촌에 가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았어. 그 건축물들을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결 하나하나까지 감탄이 나오더라고. 하지만 한국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 서울의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라는 곳이 있는데 너도 가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곳이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하 하디드라고요? 제가 아는 그 자하 하디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건축가분 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해체주의 건축 기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받은 여성. 건축가라는 점은 같은 성별을 가진 저에게 더욱더 많은 꿈을 꾸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국의 건축물을 디자인했다니 솔직히 한국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거의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함께할수록 진기가 앞서가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내놓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진기가 이야기하는 전통과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북소리가 고조되더니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죠. 진기가 제 팔짱을 끼면서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채춤 공연이야. 우와,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다.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부채를 펴며 우아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넋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부채가 우아하게 펼쳐졌다가 또 살랑이며 합쳐졌죠. 진기와 제가 공부해온 한국 건축처럼. 이 춤 하나하나에도 수백 년의 문화유산이 스며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자 진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를 겪어보니 어때, 우리의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진기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는 조금 감격에 젖은 상태였어요. 진기는 단 하루 만에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었어요. 아니, 사실은 하루가 아닐 거예요. 진기와 다니는 내내 저는 조금씩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진기의 실력을 부러워하며 제 열등감에 사로잡혔지만 점점 진기가 자신의 재능과 배경을 자랑스레 저와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저 또한 많은 공유를 하며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숙사로 향하면서 저는 진기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진기야, 오늘 축제에 데려가줘서 정말 고마워. 솔직히 많이 놀라웠어. 오늘 너 덕분에 나는 한국의 예술성, 혁신성, 전통의 깊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었어. 이제야 우리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저의 진심. 어린 말에 진기는 살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너에게 딱딱하게 굴었던 것도 사과하고 싶어. 사실 너와 파트너가 되었다고 할 때 조금 불편했었어. 한국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있기도 했고 너에게 질투도 느끼고 있었거든. 하지만 너와 파트너가 된 것에 이제는 너무 감사함을 느껴. 정말 미안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진기에게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진기는 저를 친근하게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티파니. 사실 우리가 파트너로 붙었을 때 나도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었거든. 하지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나를 받아들여주려고 노력해 준 게 느껴졌었어. 그게 정말 항상 고마웠어.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어진 유대감을 나누며 헤어졌어요. 한 사람이 저의 세계관을 이렇게나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저는 저의 기숙사로 향했죠. 진기의 열정과 자부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기를 경쟁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노트와 스케치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건축 원리에 대한 저의 지식과 진기의 지식 사이의 차이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전과 달리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만 같았죠. 이제는 진기와 서로 배우고 공유하며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진기와 저는 디자인 작업에 매진했어요. 수업 사이사이의 작업실에서 만나 서로 연구해온 한국 건축 요소들을 친환경 재료에 녹여냈어요. 기와 지붕, 온돌마당 등의 특징이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수록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죠. 과거에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높기만 한 건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기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제 열등감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진기의 스케치는 언제나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진기가 가져온 스케치는 항상 우아하고 독특한 디자인이었지만 제 것은 거칠고 어설퍼 보이기만 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100번은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열등감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타고난 재능에 그저 낙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왜 제 실력이 진기의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어느 날 밤 결국 제 외면하던 열등감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와 진기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 지붕 디자인을 두고 토론 중이었죠. 진기가 3번이나 완만한 기와 지붕이 제가 제안한 극적인 유리 피라미드 지붕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미학적으로도 낫다고 설명했을 때 결국 저는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말았어요. 알겠어. 항상 내 말만 담았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짜증스러운 제 말투에 진기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티파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단지 내 의견과 내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것뿐이었어. 우리는 파트너잖아. 그녀의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려는 대답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진기는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려 했는데 저는 비아냥거리는 꼴만 보였으니까요. 저도 정말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싫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진기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티파니,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던 게 터져나왔어요. 애써 외면했었던 자격지심과 열등감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미안해 진기야. 사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와 친해질수록 더욱더 열등감을 느꼈어. 내 스케치랑 아이디어들이 너무 완벽한데 너에게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만 같아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어. 진기는 제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진기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티파니 정말 몰랐어.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지. 진기는 숨을 깊게 내쉬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티파니, 내가 보기에 내가 완벽한 것 같아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건축물이 주제이잖아.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가져왔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관점이 별 의미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내 관점 덕분에 진부할 수 있는 작품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잖아. 진기의 따뜻한 말에 점점 마음이 진정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내 실력을 부러워하고 있었어. 내가 능숙하게 3D 모델링하고 멋진 임시 구조물을 만드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진기는 조금은 자책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나 봐. 하지만 나는 결국 우리의 차이가 우리의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잖아. 나는 너 말고 다른 파트너와 작품을 만드는 내 모습이 이제는 상상조차 되지가 않아. 진기의 말에 그제서야 저희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진기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 진기야. 어쩌면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 너에게 비아냥거리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너무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도 내가 아닌 다른 파트너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우는 저를 안아주며 진기는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이야기했어요. 에이 괜찮아. 원래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한두 번씩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진기를 경쟁자 열등감의 원인으로만 여겼었지만 진기는 언제나 저를 동등한 동료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껏 친구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마음을 연 진정한 친구가 생기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진정한 동료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희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프로젝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진기와 함께 1시간이 건축가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저를 얼마나 성장시켜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기는 약점을 숨기지 말고 열어내 서로 도와야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작업실에 머물렀어요. 함께 진기가 가져온 한국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어린 시절과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해가 떠오르자 부드러운 햇살이 마침내 완성한 우리의 최종 디자인을 비추었어요. 그때 저는 넘쳐오르는 뿌듯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목표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단순한 철과 유리 타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정의 힘,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음과 눈을 열 때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비록 성적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성적에 매달려 오던 저였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저에게 성적은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지영과 함께 1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드디어 최종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강의실 밖에서 초초해하며 서성이고 있었죠. 손바닥에서 식은땀들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기와 저는 밤을 새며 마지막 작업을 했고 끝나면과 의지로 뭉친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품을 동기들과 까다로운 교수님 앞에서 공개하려니 또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거나 당황하면 어쩌지. 그때 진기 가위 2잔의 따끈한 녹차를 들고 와 제게 한 잔을 건넸어요. 마셔봐, 이거 마시면 긴장감이 좀 풀릴 거야. 진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받아들었어요. 녹차의 향긋한 향을 코로 깊게 들이마셨죠. 생각해보면 진기는 항상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격려이든 간식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진정시켜주는 차 한 잔이든 말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준비됐어. 진기가 기대에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물었어요. 나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우리의 문화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의 경계를 넓혔잖아. 얼른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지연이의 자신감이 저를 북돋아 주었어요. 저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죠. 맞아요. 우리는 이 작품에 온 힘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히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진기를 따라 나섰어요. 진기와 저는 교실로 들어가 발표 준비를 시작해서요. 저는 교수님과 시선을 마주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희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가 우리의 정교한 모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뭘 만들었는지 정말 기대되는 걸 진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긴장감은 사라지고 설렘만이 느껴졌죠.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정말 휘몰아쳤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죠. 한옥 마당 배치와 한지 창호지 같은 전통 한국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옥상 정원과 중수 재활용 시스템 등 친환경 특징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유동적 공유 공간 등을 열정적으로 소개해 나갔어요. 동기들과 교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만든 인상적인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개인적 성장이 있었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았죠. 진기의 인내심 있는 안내와 한국문화축제라는 생생한 경험 덕분에 한때 낯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편견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공감 능력 있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셨죠. 티파니, 진기 정말 인상적이구나. 친환경적인 건축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둘 다 이번 협업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구나.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진기가 벅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해냈다. 그동안 고마웠어. 티파니,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야말로 정말로 진기에게 고마워해야 했죠. 진기는 저에게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알게 해주었고 공감과 겸손의 힘을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발표를 끝내고 함께 화창한 봄날 밖으로 나왔어요. 전과는 다른 상쾌함과 목적의식이 가득한 상태로 말이죠. 이제 과거에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열등감은 사라지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열망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건 바로 진기였어요. 밤낮으로 웃고 울며 나눈 우정 덕분에 저는 진정한 건축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죠. 건축가란 가장 화려한 외관을 디자인하거나 가장 많은 상을 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화와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최선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이들이 진정한 건축가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죠.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진기의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죠. 진기만 곁에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진기와의 우정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성장하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이번 방학에는 진기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떤 풍경이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